안녕하세요. 이현우의 평생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1번에 2번 기본작업 2 시트에 대하여 셀 서식 적용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번부터 F1번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번부터 F1번 선택하시고요. 홈 메뉴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이렇게 병합을 하고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글꼴은 맑은 고데기를 하라 했으니까 역시 홈 탭에 글꼴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맑은 고데기 있습니다. 맑은 고데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맑은 고데기는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맑은 고데기 선택을 하시고요. 글꼴 크기는 16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그 옆에 보시면은 16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굵게입니다. 굵게 쓰시고요. 네. 이중 실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밑에 거 드롭다운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실선이 밑줄도 있고요. 이중 밑줄, 이거 이중 실선이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2번입니다. A4부터 A6, A7부터 A9까지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문제를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병합해야 될 셀들이 보입니다. 몇 번 해보시면 먼저 마우스로 들어가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를 하시고 얘는 사실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B4부터 B6까지 셀은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 설정하셔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5그룹이죠, 그죠? 5부분을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합된 셀이 나누어질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눠졌죠? 그 다음에 다시 병합 누르시면은 이 5개 부분이 다 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3부터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F3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은 홈 메뉴에 오른쪽 편에 가운데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셀 스타일입니다. 이거 드롭다운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강조색 5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강조색 5라고 있습니다. 셀 스타일 강조색 5 요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3번 C4부터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표시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뒤에 퍼센트 기호만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80에서 90이라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95에서 100이라는 부분.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예, 얘는 문자입니다. 예.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얘들은. 자, 블록 설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시면요.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금 표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백분율을 붙이려고 하니까 얘가 문자라고 했죠. 숫자일 경우는 G 표준에가 붙일 수도 있는데 문자일 경우는 골뱅이 @이죠.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여기다가 백분율 표시를 하면 되는데 백분율이 문자 백분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운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여기에 보기에 보시면요. 이게 퍼센트 기호 붙었죠. 그죠? 그리고 95에서 100% 기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뒤에 문자를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5에서 100이라는 것이 S로 여기에 나타내고요. 새롭게 붙일 문자를 다운표해서 퍼센트 기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다 붙었죠. 그죠? 그래서 셀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골뱅이 다음에 붙이고 싶은 문자를 다운표해서 붙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정의하는 문제다. 4번은 그죠? D4부터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지정해라 되어 있습니다. D4부터 D9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름 상자가 있죠.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 배점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된 이름이 여기에 쭉 나오죠. 그죠? 네. 지금 2개가 정의되어 있네요. 네. 마지막에 5번에 F3에서 A3에서 F9 영역은 모든 테두리와 적용한 후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홈 탭에 테두리가 있죠. 요거 드롭다운 화살표 누르시면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요. 테두리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블럭 설정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가 굵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B형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A5부터 A6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부분의 영역을 병합하여 가운데 맞추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또 마우스는 떼고요. 마우스를 계속 뗐다가 드래그 했다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르시면 되겠죠. 요거 누르시면 얘는 병합된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병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4부터 여기죠. G4까지 걸골 스타일 굵게라고 했으니까 굵게는 요거죠. 그죠? 굵게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이라고 했는데 요 페인트가 채우기색이죠. 배경색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글자색이죠. 정경색이라고도 하는데요. 배경색 요거 누르시면 노란색이니까 바로 페인트를 누르면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우기색이 여기 안 나와 있으면은 드롭다운 화살표 누르시면 아래쪽에 표준색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파란도 있고요. 연한 파란색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란색이 해랬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4부터 G4네요. C4부터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못하겠습니다. 이번에 C5부터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전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 표시하는 거죠. 표시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3456을 3심표 456개라고 표시하고요. 마지막 0은 0개라고 표시해라 이 뜻입니다. 자, C5부터 H에 13까지 뭐를 설정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셀 서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눌렀다 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 단위 기호 표시는 바로 요겁니다. 샵, 샵, 샵 0. 요걸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게 샵, 샵, 샵 0입니다. 마지막에 0을 붙여주는 이유는 샵이나 0이나 다 숫자를 의미하는데 샵은 그 자릿수에 숫자가 없으면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0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샵, 샵, 샵 0 하면 마지막 0이 붙었죠. 그러니까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0으로 채워지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단위 구분 기호 뒤에 개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 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뒤에 개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걸 다운표를 해야 되지만 샵이나 0 뒤에는 그냥 개라 써도 문자처럼 인식이 됩니다. 물론 다운표 붙겠죠. 엔터 치면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다운표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원래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은 샵이나 0 뒤에는 문자를 쓰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 대신에 퍼센트 기호라든지 특수한 기호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운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는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게 2881개밖에 없다. 그죠? 네,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세 자리 숫자가 아니다. 그죠? 네. 네 자리 숫자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표시하는 거다 똑같네 아까하고 그죠? 네, 블럭 설정하시고요. 요만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모든 테두리 누르시고요.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름 정의 문제다 그죠? 4번 문제는 B5부터 B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하라. B5부터 B12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제품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제품명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삭제해 볼까요? 삭제 확인하시고요. 네, 닫기 하시고 여기다 블럭 설정하신 다음 이제는 제품명이 없죠?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품명이라 쓰시면 됩니다. 제품명이라 쓰시고요. 엔터 치면은 조금 전에 정의했던 배점과 제품명이 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때까지 나온 상설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자, 글꼴은 궁서, 맑은 고딕, HY 경고딕, 휴먼 엑스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어떤 글꼴이 나와도 다 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홈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지금 맑은 고딕 있죠. 그거 말고 다 찾아 쓰면 됩니다. 궁수면 궁수 이렇게. 근데 밑에가 너무 밑에 있는데 잘 못 찾겠다면 여기다 궁수라 쓰시면 됩니다. 궁수 쓰시고요. 그럼 궁수가 아래쪽에 이렇게 체크가 되죠. 이렇게. 그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얘를 궁수라 쓰시고 그냥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해볼까요? 궁수 쓰고 엔터 이렇게 치면 궁수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HY 경고딕도 마찬가지입니다. HY 쓰고요. 한글로 경고딕이라 쓰고 엔터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서 HY 경고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경고딕, HY 경고딕이 이쪽이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휴먼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먼 엑스포 이렇게 엔터 치면 되고요. 잘 안 되면은 항상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엑스포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글자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거 16, 18 이렇게 되는데 직접 입력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 쓰고요. 엔터 치면 이렇게 16만큼 크기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아까도 해봤듯이 여기에 있고요. 굵게는 있고 여기 기울임입니다. 기울임이고 그리고 서식이 만약에 적용되는데 지소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서식 적용된 리본 메뉴가 이렇게 진하게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서식 적용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꺼졌죠? 한 번 더 누르시면 밑줄이 해제가 되고요. 밑줄 바꿀 거는 물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테두리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해버렸다. 내가 원하는 거는 전체적이죠. 그럼 이 테두리를 만약에 없애고 싶다면은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없애고 싶은 모두를 선택하고 테두리 없음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굵은 바깥쪽에 들어갔다. 그러면 테두리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빼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빼기가 테두리만 지우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빼기입니다. 네. 채우기 색깔인데요. 그럼 채우기 색깔 한번 해볼까요? 채우기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깔 표준색 노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표준색 노랑은 그냥 요거 누르시면 되죠. 그죠? 예, 누르시면 되고요. 요 채우기 색깔은 없애려면요. 채우기 없음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흰색이 아니고 채우기 없음 클릭하시면 이렇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색 주황도 있죠. 그럼 표준색 주황색은 요거 선택하셔가지고요. 요 가만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게 주황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주황이니까 얘를 클릭하시면요. 주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색 연한 파랑도 있네요. 그럼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표준색 연한 파랑, 요게 연한 파랑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취소는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채우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채우기 없음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클릭하시면 채우기가 없어졌죠. 흰색 아닙니다. 채우기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입력하는 입력하는 건데요. 뭐 제목에 보통 앞뒤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목을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제목 클릭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우리 특수문자 있죠. 이런 것들은 미음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음 해볼까요? 미음 누르시고 난 다음에 키보드 뗐습니다. 미음 누르고 손을 떼야 됩니다. 뗀 상태에서 한자키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왔죠. 이 메뉴를 펼치려면은 탭키를 치거나 아니면 요게 보기 변경이라는 요거 꺽쇠 2개짜리 요거를 누르시면은 펼쳐집니다. 탭키를 쳐도 이렇게 되고요.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로 하시려면 키보드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방향키로 이동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가고 싶으면 1번 누르면 되고요. 2번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됩니다. 앞뒤로 보통 입력해라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것도 똑같이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컨트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컨트롤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고요. 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삽입에 들어가면 기호라고 있습니다. 삽입의 맨 오른쪽 메뉴에 기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기타 기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맑은 고딕인데 기타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글꼴이고요.
요 기타 글꼴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하시면은 닫기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이렇게 번역 설정하신 다음에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있고 컨트롤 Z가 실행을 취소시켰습니다. 금방 병합인 거를 컨트롤 Z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병합한 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나누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선택 영역 가운데라는 게 있습니다. 병합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이나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1번이나 셀 서식 들어가시면은 이 맞춤에 정렬이 다 나옵니다. 이 맞춤 탭에 지금 조금 전에 표시 형식 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맞춤 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맞춤 탭에 보시면 여기에 정렬이 다 나옵니다. 가운데 정렬도 있고요. 균등 분할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택 영역의 가운데. 그리고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가운데로 갔습니다. 얘는 실제로 병합된 건 아닙니다. 셀이 따로따로 있죠. 이렇게 보면 셀이 병합되지는 않고 이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 간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고 맞춤 탭에 가로, 여기 보면 여기가 가로죠. 그죠? 텍스트 맞춤의 가로입니다. 가로의 선택 영역 가운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거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 스타일 강조색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셀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에 오른쪽에 있죠. 그죠? 이 강조색. 여기 보시면은 강조색 5 요거 있죠. 요것도 있고요. 강조색 1, 2, 3, 4, 5, 6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20% 강조색 4, 20% 강조색 5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지금 20% 강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강조색 4가 있으니까 얘가 20% 강조색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뭐 60% 강조색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에 1, 2, 3, 4, 5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강조색 5를 하라 하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0% 강조색 5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제목 1 스타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셀 서식하려면은 어디를 클릭해야 될까요? 얘는 원래 어디 들어있냐면 B에 1번 셀에 이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눌러보면은 수식 입력줄에 지금 B 1번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데이터가 나오죠. C에 1번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은 B의 1번 셀입니다. 그래서 서식 지정할 때도 여기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목 1로 하라고 했으니까 셀 스타일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목 1입니다. 그죠? 네. 제목 1 하시면은 제목 1로 들어갑니다. 네. 뭐 또 다른 걸 바꿔볼까요? 셀 스타일을 제목 2로 할 수도 있고요. 제목 요약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제목 4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제목이 바뀌는지 잘 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은 클릭하지 않아도 마우스를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 스타일대로. 네. 그래서 제목 2번, 제목 4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행 높이라고 있는데요. 행 높이는 만약 1행의 높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1이라는 이 숫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요. 행 높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르시고요. 28로 하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28 쓰시고요. 엔터 치시면 여기 28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원래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바꾸지 않은 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행 높이를 눌러봅니다. 그럼 17.5죠. 그러면 여기가 17.5 아니면 바로 실행을 취소시켰다 하면 컨트롤 Z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열 N업이를 2로 지정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ITQ 엑셀에서 굉장히 무조건 해야 되는 설정 중에 하나인데요. 열너비를 1로 맞추는 게 ITQ에서는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엑셀에 커말에서는 2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2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열너비라고 있습니다. 열너비 누르시면요. 여기에 1 또는 2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2 하라고 하면 2 하고 3 하라고 하면 3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A열이 좁아졌습니다. 뭐 한꺼번에 좁게 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에서는 보통 한 개만, 한 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는 아까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메모 삽입하는 건 있는데요. 메모를 삽입하고 싶은 셀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89라는 이 셀에, 그러니까 I의 7번 셀이죠. I의 7번 셀에 메모 삽입할 거니까 I의 7번 셀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Shift F2번 누르셔도 되고요. 메모 삽입 누르시고 최대 실적이라 해볼까요? 최대 실적이라고 쓰시고요. 네. 그러면 메모가 마우스가 가야 나타나고 마우스가 없으면 사라지죠. 근데 항상 표시해라는 문제에 항상 표시해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숨겨진 메모는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된 메모는 숨겨집니다. 지금은 숨겨지기 때문에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메모 서식을 누르시면 자 맞춤 탭에 들어왔습니다. 글꼴 탭이 아니고요. 맞춤 탭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동 크기. 요거를 누르시면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메모가 이렇게 글자 크기에 맞게끔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를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역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메모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Z가 되살렸고요. 다시 메모 편집하려면 또 여기서 마우스 깜빡깜빡거리죠. 그리고 여기 지우셔가지고요. 최대 제품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딴 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최대 제품이라고 들어갑니다. 네, 삭제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삭제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편집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두리는 다 했고요. 테두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대각선 해야 되네요. 그죠? 대각선. 대각선이 지금 여기는 없는데 하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의 셀에 대해서 대각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역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 또는 단축키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탭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대각선 이거 누르시고 이건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 그림 위에서 대각선이 그어질 부분에 마우스 꼭지점이 위치를 시키고요. 마우스 꼭지점을 대각선이 그어질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이 만들어졌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얘를 대각선을 지우고 싶으면 역시 똑같이 컨트롤 1번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또는 여기서 요걸 누르셔가지고 엔터 치면 없어집니다. 한꺼번에 두 개 하고 싶으시면 두 개 번역 설정하시고요. 컨트롤 1번 누르시고 대각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두 개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바꿔라. 원화로 표시로 바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지금 돈 표시할 건 없죠. 없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고 블럭 설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표시하시고요. 통화 표시는 역시 홈에 들어가시면 한가운데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여기에 원화 표시가 있습니다. 통화도 있고요. 회계도 있고 회계를 하라 했으니까 회계를 해야 됩니다. 통화하고 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회계는 이렇게 통화기호가 왼쪽에 딱 붙어 있죠. 그죠? 그런데 통화는 이렇게 숫자하고 통화기호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회계라고 하라 했으니까 회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백분열 스타일도 있죠. 그죠? 쉼표 스타일은, 자, 요건 원래대로 하려면요. 여기 회계 대신에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쉼표는 요게 쉼표 스타일입니다. 요건 누르시면 쉼표 스타일이 되는데, 지금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쉼표가 표시가 안 되는데요. 천 단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적었다 하면은 천 단위마다, 요건 아니고요. 천 단위마다 표시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컨트롤 Z에서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천 단위 구분기호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있죠. 그죠? 평균 요거를 백분율 스타일 해볼게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셀 서식에 보시면은 여기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도 있고요. 그래서 요 백분율 스타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백분율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율 스타일로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컨트롤 Z가 되살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날짜를 2022년 5월 18일을 22/05/18 그 다음에 이거로 바꾸는 거네요. 자, 해볼게요. 날짜가 지금 없는데 날짜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today죠, 그죠? today라 쓰시고요. 가로만 열고 닫고 해서 엔터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2년 뭐 5월 9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나 지금 똑같은데, 이거는 날짜를 열 때마다 이 엑셀 파일을 열 때마다 그 해당하는 날짜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얘는 항상 2022년 5월 9일로 나오겠죠. 그거는 컨트롤 세미콜론하고 뭐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서 날짜 형식을 이렇게 슬래시 형식으로 바꿔라 이 뜻입니다. 두 자리인데 연, 월, 일 두 자리식으로 바꿔라 이 뜻입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이죠. 조금 전에 테두리 눌렀기 때문에 테두리 탭에 메뉴에 들어왔는데요. 표시 형식 탭을 눌러서 표시 형식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근데 월이 한 자리니까 월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일반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사용자 지정 들어오시면, 연도는 이어죠. Y. 이어. 그래서 Y 하면은 20이라고 나오죠. Y를 3번, 4번 하면 2022년 연도가 4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도를 2자리로 표시하라 했고 슬래시를 꺼라고 했죠. 그죠? 근데 월은 month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어하고 month, day 하는 거. month 두 번. 자, M을 한 번만 누르면 5라고 표시되지만 두 번 누르면 05라고 표시되죠. 그러니까 5월 달일 때는 05, 11월 달에는 당연히 11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M 하나나 두 자리나, M이 여기 한 개 있으나 두 개 있으나 두 자리 숫자 11월 달, 12월 달은 똑같이 나오겠죠. 11, 12 이런 식으로. 자, 데이도 마찬가지로 DD죠. 그죠? DD 이렇게. D 하나면은 9라고 나오는데 DD면 09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09. 그래,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설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y/mm/dd 하시고요. 엔터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mm 세 번을 누르면은 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요. 이렇게 원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영문자 A로 하나, 둘, 셋 있고요. 넷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원 표시 하나 표시해 보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 수정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몇 개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고 개자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할까요? 네.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숫자 들어가셔가지고 천 단위 구분 찍고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고요. 아니면 일반에서 그냥 사용자 지정 들어오시면 여기다가 지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샵, 컴마, 샵 0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없을 때 0을 입력하면 0이라고 입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개 이렇게 하시면 원이죠.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와 원자가 다 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자 입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명이라는 한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자 키. 그래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한자로 바꿔야 됩니다. 제품 변환하시고요. 명자도 연이어서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명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쓰시고요. 한자키 그냥 누르시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럴 때는 다시 클릭을 하신다든지 ESC를 친 다음에 블럭 설정이 아닌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전체를 다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한자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품명이라는 게 없고 제품하고 명하고 따로 있죠. 그래서 제품 먼저 선택하시고 한자가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변환 누르시고 명도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요. 확인하시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한자가 입력이 되겠죠. 한 가지 내볼까요? 분류라고 해볼게요. 분류. 예, 분류라고 하고요. 한자 키를 이렇게 누르는데 지금 블럭 설정되어 있죠. U자에. 그래서 그냥 누르시면 U자만 되니까 다른 데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한자 키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엔터 이렇게 치시면 분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에 여러 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군 여기서 이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엔터 치면은 이렇게 한 줄에 여러 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울 때는 당연히 딜리트 키나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제품군 다음에 Alt 엔터 치고요. 메뉴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가 돌려놓겠습니다. 네. 자, 그 방법도 있고 또는 또 이 방법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요. 맞춤에 들어가시면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요. 이렇게 이거는 셀 너비하고 조절을 해줘야 이렇게 셀 너비에 맞춰서 글자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Alt 엔터를 치는 게 더 좋겠죠. 네.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샵과 0이죠. 얘는 샵이나 0이나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샵은 그 자리에 숫자가 없으면 표시를 안 하고요. 0 같은 것도 표시를 안 하고요. 0은 자릿수에 숫자가 없어도 0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원자를 없앨게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단 숫자로 해볼게요. 숫자로 해놓으시면 이렇게 원자가 없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샵을 표시하는데요.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샵이라고만 표시하시면은 모두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천단위 구분 없이 숫자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이다 하면은 0은 표시가 안 됩니다. 샵 같은 경우는. 자, 그에 반해서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요. 0이라고 만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그냥 0이라고만. 조금 전에는 샵이라고만 했죠. 이번에는 0이라고만 할 겁니다. 확인하시면요. 아까하고 다르게 0은 0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샵을 했을 때는 표시가 안 되지만 0은 0으로 채워지지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단위 구분기호 샵, 샵 0이지만 샵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것은 이렇게 천단위를 표시를 하고요. 근데 천단위가 안 되는 것들 얘들은 표시를 안 하죠. 그죠? 예, 0도 표시를 안 합니다. 샵은. 그렇지만 만약에 0,000을 했다. 그러면 얘는 천단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천단위가 없는 것들도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를 다 합니다. 0은 이렇게. 그러니까 56도 천단위 구분 표시하고 56을 표시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천단위 기호는 없으면 표시하지 마라. 샵, 샵을 하고 마지막 0은 숫자가 없다. 0을 입력하면 숫자를 0으로 입력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 샵, 샵 0입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천단위가 있는 거는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 0을 입력하면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샵 0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문자를 붙이려면 다운표에서 이렇게 개자, 명자, 원자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그죠? 네, 다운표가 붙이면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붙여도 나중에 엔터 치고 다시 들어가 보면은 따옴표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숫자가 아닌 문자를 붙일 때는 따옴표를 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는 천단위 구분 기호인데요. 조금 전에 해봤는데 좀 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로 큰 숫자를 넣었다 치면은 아주 크죠, 숫자가. 그러면 천 단위마다 붙여야 되니까 쉼표가 붙으니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천 단위 마지막에 이렇게 쉼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뒤에가 천 단위로 지금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가 생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하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천이죠, 그죠? 천 단위가 생략되면 천으로 나오고 이거는 만천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천 단위가 생략됐죠, 그죠? 그럼 뭡니까? 천만이죠. 2천만 330만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표 하나에 세 자리가 이렇게 단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만 단위 하고 싶으면 쉼표를 두 번 찍으면 되겠죠. 쉼표를 이렇게 두 번 찍으면 이 10만 단위가 되는 겁니다. 천 단위, 100만 단위가 되겠죠, 그죠? 100만 단위. 그래서 엔터 치면은 예를 들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면 1이 될 거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면은 29라고 나오겠죠, 그죠? 2900만이 되겠죠, 그죠? 예, 100만 단위가 쉼표를 두 번 찍어서 이렇게 뒤에 두 번 쉼표를 두 번 찍어서 6자리를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쉼표를 하나만 찍으면 세 자리를 생략했다. 원래는 실제로는 숫자가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보이지기가 그냥 이렇게 세 자리가 생략된 상태로 보이진다 했으니까 실제 값은 천이 아니죠, 그죠? 천이 아니고 100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 쓰는 이 문제는 1급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세미콜론은 기본 우리 이제 엑셀에서 기본 셀 서식의 범위 단위가 양수, 음수, 영, 문자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구역에 해당하는 색깔이라든지 뭐 서식 같은 걸 셀 서식에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분하는 게 이제 세미콜론이다 이 얘기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원래 일반이라는 걸로 바꿔놓고요. 숫자가 0도 있고 음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음수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9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문자도 또 있어야 되니까 문자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양수, 음수, 문자가 골고루 다 들어갔죠. 네. 셀 서식 들어가시고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면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빨간색으로 양수는 빨간색으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빨강 선택하시고요. 네. 세미콜론 하면은 그 다음에 지정되는 대괄호로 일단 색깔 넣고요. 세미콜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값 여기가 양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음수입니다. 음수는 파랑으로 할게요. 자, 두 개만 일단 해볼게요. 엔터 치면은 음수, 양수, 그러니까 0보다 음수가 아닌 거는 다 빨갛게 나왔죠, 그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붙었는데 이 표준이라는 거는 없으면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으로 해볼게요. 노랑. 얘는 0일 경우입니다. 그럼 엔터 치면은 자, 0인 경우는 노랑이 나오고요. 양수 그러니까 0하고 음수 외에는 다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자까지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역시 표준이라는 거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물론 같은 색을 해도 됩니다. 초록이라고 해볼까요? 초록, 녹색, 초록? 네, 초록인가 녹색인가 해볼게요. 일단 자, 초록은 아니네요. 녹색이네요, 녹색. 녹색. 가로 닦고요. 엔터 치면은 자, 양수는 빨간색, 음수는 파란색, 0은 노란색, 문자는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셀 서식을 지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네 구역으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범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1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범위도 대괄호로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1, 10, 100, 1000. 전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파랑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파랑으로 하는데 1000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샵샵 0. 그 다음에 원자를 붙여라.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다운표를 하면 좋고요. 세미콜론에서 1000이 아닌 셀 서식을 여기다 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적고 싶으면 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은 값,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뭐 빨강으로 해라, 빨강으로만 해라 하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검정으로 표시할 거면은 그냥 검정 이렇게 해도 되고, 검정은 사실은 안 적어도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정을 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표시, 자, 숫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범위, 단위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정도 해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나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2 이런 거, 0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범위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소수점을 빠뜨렸는데, 자, 블록 설정하셔가지고요. 네, 소수점은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서 홈에서 표시 형식 요거 가지고 소수점 줄임, 소수점 늘림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만은 셀 서식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들어가시면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소수점 역시 숫자는 0으로 하죠, 그죠? 0. 소수수 첫째 자리까지 0, 소수 둘째 자리 0 이렇게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면 앞에 샵을 안 붙이느냐면 우리가 0.5라고 하면은 만약에 샵이라고 해버리면은 앞에 0은 표시가 안 되고 뭐 5 이렇게 표시되죠. 우리는 그렇게 표시 안 하죠. 0. 얼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0이라도 0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0. 얼마 소수 둘째 자리 뭐 셋째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소수 첫째 자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수면 그냥 0이라고만 적으면 정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가 표시하고 싶으면 하나 둘째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엔터 치면은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적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문자 뒤에 표시하는 거는 아까도 해봤는데 골뱅이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뭐 여기 할까요? 네, 여기다가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든지 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가지고 자, 골뱅이 표준은 숫자일 때는 가능한데 문자일 때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다가 골뱅이 표시하시고요. 여기다가 뭐 분식이라 적는다든지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운표 하시고요. 엔터 치면은 모두가 분식이라는 글자가 다 붙었죠, 그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분식이라는 글자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없지만은 보이게끔 하는 게 셀 서식입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이라는 이렇게 바꾸시면은 엔터 치면은 없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1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겁니다. 1000 단위에 1000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거 가지고 할 건데요. 1000 단위는 샵, 컴마, 샵샵 0이고 1000 단위로 하려면 이렇게 샵, 컴마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1000원, 뭐 1000원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네. 엔터 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 1, 10, 100, 1000원 입력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2,000원. 실제로는 2,000을 입력했지만 표시되기는 2,000원 이렇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만원, 1, 10, 100, 1000, 만, 3만원 했다 엔터 치면은 입력하기는 3만을 입력했지만은 표시되기는 30,000원 이렇게 해서 3만원이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100만 단위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블럭 설정해서 저는 조금만 할게요. 다 하지 말고 요 정도만 컨트롤 번 누르셔가지고 샵 컴마 두 번 찍어요. 100만이라 할까요? 1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때는 200만 원을 숫자로 입력했지만은 표시될 때는 2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만이 안 된다. 그럼 표시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자 뒤에 이메일 주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디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거를 있는데 아이디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 뒤에다가 다 이메일 주소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셀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문자기 때문에 역시 골뱅이 하시고요. 예, 상공회의소 이메일 주소, 주소지, 그죠? korcham.ne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요게, 왜 안 되느냐면, 골뱅이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하나 있고, 앞에는 문자라는 골뱅이고요. 뒤에 거는 다운표를 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골뱅이는 이 셀이 문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뒤에 붙은 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이 골뱅이는 이메일 주소의 골뱅이 S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표를 이만큼을 묶어 주셔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이렇게 붙여,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붙어냈다.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인데요. 날짜는 우리가 입력할 때는 반드시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뭐 5월 9일이다. 이렇게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날짜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가면 30년부터는 1900년대로 인식이 됩니다. 30년 뭐 7월 8일 하면 2930년이 되는 거고요. 29년까지는 2029년이 됩니다. 29년 뭐 3월 5일이다 하면 2029년 3월 5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0년부터는 30년, 31년 이렇게 되는 거는 다 1900이 붙고요. 29년까지는 2000년이 붙습니다. 2029년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렇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셀 서식인데요. 블럭 설정에서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장 비슷한 거를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고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날짜 종류가 지금 한국어인데요. 또 외국에 있으면 또 외국에 맞게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한국이고, 엑셀에서 커말 리그업에서는 한국밖에 안 나오죠.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Y와 N과 이런 게 있는데요. Y 하면은 Y 4자리가 되고요. 여기다가 한글로 년 이렇게 적으면 년이 나오고요. 하이픈을 적으면 하이픈이 나오고, 이렇게 뭐 슬래시 하면 슬래시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한글로 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월 띄어쓰기 했으면은 여기서 띄어쓰기 하면 여기도 실제로도 띄워집니다. 붙이기 하시려면 안 띄우면 또 이게 붙기도 합니다. 여기서 띄우시고 뭐 DD 1 이렇게 쓰시면요. 2자리, 4자리 연도 한 칸 띄우고 2자리 월 한 칸 띄우고 2자리 1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3번 월 되죠. 요일 나타내는 건데 A 4번 하면 월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는 미음하고 한자키 이렇게 아까 해봤는데요. 보통 리얼도 있습니다. 리얼의 한자키 누르시면 이렇게 단위로 돈 표시라든지 원화 표시라든지 화시, 온도 뭐 그런 것들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다음 미음 같은 거 COC는 이용은 원문자 보통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2형 누르신 다음에요. 손은 떼고 다시 한자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택키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11시 할 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11시 뭐 30분 이렇게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시간을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 들어가시면은 컨트롤 1번 시간은 C는 H입니다. H 한 자리, 2자리 그러니까 몇 시 해도 되고요. 뭐 한 칸 띄우고 M
M 분 먼스의 M하고 똑같죠. 미니트의 M은 그죠? 하지만 여기 앞에가 먼저 C를 적어주면은 여기에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S는 초입니다. S는 초인데 S 한 자리 뭐 이렇게 초 표시할 수도 있고 S 두 자리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오전 오후 이런 거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AM 뭐 PM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AM, PM 점이 여기 들어갔지? 네, 이렇게 해서 AM, PM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시간에 들어가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전 오후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래 놓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AM, PM까지 해서 한 자리 두 자리로 표시해라 시간을 그러면 H를 한 개 더 적어주면 됩니다. 한 자리로 해라면 한 자리를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골뱅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네, 지우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네. 이런 식으로, 네.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수 문제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